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점심시간에 짜장을 먹을까, 또 짬뽕을 먹을까와 같은 단순한 선택부터 자영업을 할까, 취업을 할까 같은 중요한 선택도 해야 하죠. 선택은 혼자 하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과 협상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 능력이 중요한 이유죠. 원하는 대로 협상할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죠. 협상할 때 대다수는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협상이 반드시 좋은 협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협상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협상과 성공하는 협상,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갑돌이는 지금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중고 수입차를 사기로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서 막 찾은 다음에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딜러를 찾아갑니다. 딜러는 마침 중고차 판매도 하지만 수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딜러가 내놓은 가격은 얼마냐? 2,100만 원이에요. 자, 갑돌이가 유심히 차를 봅니다. 차는 전반적으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만족했어요. 그런데 타이어가 조만간 곧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있는 모든 오일류는 다 갈아야 되겠죠. 엔진 오일이 있고 브레이크도 있고 또 미션 오일도 있잖아요. 모두 다 싹 갈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또 감안을 해서 갑돌이는 1,900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1,900만 원이라는 가격에 딜러는 펄쩍 뜁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나 강경한 딜러의 태도에 갑돌이는 그러면 1,900원 좀 심하다 하면 1,000만 원,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 하고 2,000만 원으로 후퇴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딜러는 안 돼 하고 거절을 하죠. 눈치를 보아하니까 딜러는 물러설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2,050만 어때? 이쯤에서 합의 봅시다 라고 하죠. 그때서야 딜러는 잠깐 고민하는 척 하더니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비조로 20만 원만 내가 빼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 2,080만 원이 되는 거죠. 눈치를 보니까 이 이상은 힘들 것 같고 해서 갑돌이는 결국 그래 2,080만 원 오케이 하고 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경우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혹시 이러한 경험, 이 갑돌이와 같은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은 없습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갑돌이라면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100만 원에서 얼마나 가격을 깎을 수 있었을까요? 협상에 관해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무조건 이 협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협상 결과가 나와야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협상에서 이기고도 실제로는 지는 경우가 아주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특히 협상 대상자와의 관계가 개입되면 더욱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읽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협상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협상에 좋은 사례가 뭐냐? 마찬가지로 차에 관한 얘기였는데 한 미국 사람이 한 백인 남자가 차를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이 중고차를 사러 나팅게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와서는 계속 가격만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보고 돌아가고 물어보고 돌아가고 아주 수십 차례 귀찮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 백인 남성이 지쳐요. 지쳐가지고 원래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이 차를 팔아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라틴계 남성은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려면 이 거래 자체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이 매수인, 이 라틴계 남자가 거기서 오래 살 건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도인, 이 차를 판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라틴계 남자가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안 봐. 뭐 아주 차를 사서 다시 뭐 멕시코나 이런 데로 떠나고 여기 영원히 안 돌아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협상을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차를 산 다음에 이 백인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백인이 여기 매수자가 여기 살고 또 여기에 매도자 살고 여기 매도자가 산다. 그리고 여러 번 계속 만나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실패한 협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인은 매도인과 다시 거래를 하겠습니까?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이 매도인은 주변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다 얘기를 하겠죠. 나의 경험담을. 야, 저 인간 말이야. 차를 하나 팔았더니 아주 사람 진을 빼. 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얘를 보는 눈이 어떻게 변할까요? 저 인간 상종하면 안 되네. 매수인은 여기서 살기 힘듭니다. 결국 이 매수인은 그냥 차만 하나, 차를 아주 싸게 사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 큰 것을 잃어버린 거죠. 소탐대시라고 하죠. 자, 그 원인은 뭐냐? 이 차를 얻는, 그러니까 이 협상을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감당했던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 조건, 또 이 협상의 여파, 상대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좋은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협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협상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협상을 할 때 감정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감정을 분리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야 되는데 감정을 분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가 양보를 하거나 물러나면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자기 정체성의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다 보면 이 협상의 원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망각합니다. 내가 쟤를 이겨야 돼. 협상에 이기는 데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자, 협상을 이기는 데만 몰두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해버려요. 그리고는 오로지 내 주장만, 내 요구만 하죠. 내 요구이지만 주장창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이 사람의 니즈도 충족하고 이 사람의 니즈도 충족하는 윈윈 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 주장 내 요구를 다 하면서 이 사람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안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협상은 당연히 결렬이죠. 이건 협상을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자, 아니 협상을 하라고 그러놓고 이기지 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협상은 말이죠.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게임입니다. 협상은 이기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이겨요. 마침내 이깁니다. 하지만 이기고 나서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승자의 저주에 빠진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있었죠. 2014년에 강남에 한전부지가 매물로 나옵니다. 여기에 붙은 회사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였죠. 감정가가 무려 3조 3천억.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삼성이든 현대든 누가 써도 무조건 4조 넘어간다. 4조 이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입찰이 붙었습니다. 최종 승자는 다 알다시피 현대자동차가 이겼죠. 이겨서 부지를 땄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돌린 돈은 무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0조 5,500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거의 예상했던 돈보다 2.5배를 쓴 거죠. 그런데 삼성은 얼마나 썼느냐? 4조 6,700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사실 4조 이 부분에서 입찰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진짜 많이 쓰면 5조, 진짜 더 많이 쓰면 6조 정도만 써도 충분히 이겼을 거잖아요. 아니 뭐 자동차 팔아서 4조 벌기가 쉽습니까? 순이익으로? 이기긴 했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주가는 7%나 떨어졌어요. 7%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비난받았죠. 야, 자동차 팔아서 뭐 하는 거냐? 연구개발해야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일까요? 이제 다시 한번 서두에 갑돌이 사례로 돌아가 보죠. 자, 갑돌이처럼 이렇게 다운된 가격을 좀 과하게 부르고 조정하는 전략은 아주 우리 일상에서 흔히 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0만 원을 디스카운트 받았어요. 그런데 20만 원 받고 만족스러운가요? 저라면 저는 좀 전략을 달리하겠습니다. 일단 딜러를 찾아갔을 때 차가 너무 좋다. 인터넷으로 본 것보다 훨씬 좋다. 검색 매물 중에서도 최고 같다. 참 사장님이 굉장히 전문가셔서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고 칭찬부터 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거죠. 전문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타이어가 좀 낡았습니다. 이 사실 타이어 가격이 제가 잘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서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인들이 그러는데 원래 중고차 사면 오일류도 상당히 다 몽땅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비용이 상당할 것 같다고 공감을 구합니다. 마침 사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직접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대신 사장님께서 이 내놓은 자동차 2,100만 원은 그냥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리점이다 보니까 다른 차에서 빼놓은 중고 타이어도 있을 수 있어요. 상태 좋은 그런 중고 타이어 있을 수 있죠. 저걸 좀 그냥 주시면 안 되겠느냐. 제 짐작이지만 최소한 이 오일류 정도는 그냥 오케이. 이 중고 타이어도 사실 중고 타이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냥. 근데 그래 기분 좋은 김에 이것도 그냥 줄게. 자,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이 두 가지 비용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선 수입차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은요, 최소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브레이크 오일, 또 뭐 미션 오일, 이런 것들 다 하면 못해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쵸? 다음에 타이어도 한 짝에 뭐 싼 거는 한 20만 원, 15만 원, 뭐 비싼 건 뭐 한 4, 50만 원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하면
최소 100만 원이에요. 더 욕심을 내면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대로만 진행하면 이 두 가지 합치면 100만 원 합치면 뭐 최소 얼마일까요? 최소 한 150, 100에서 300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원래 갑돌이가 얘기했던 1900, 애초 처음에 얘기했던 1900보다 더 다운된 가격에 이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딜러는, 이 딜러 사장님께서는 딜러대로 전문성도 칭찬받고, 이 사람을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 자기가 내놓은 가격 그대로 받았어요. 사실은 이 딜러분도 이 가격 그대로 받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디스카운트를 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준대.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기술을 제공을 해줬어.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죠. 즉, 딜러분이 원했던 거래 조건, 협상 조건과 제가 생각했던 협상 조건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을 하고 그 니즈를 충족을 시키면서 너 좋고 나 좋고 윈윈 협상이 된 거죠. 여기서 제가 딜러분을 이기려고 했나요? 또 혹은 제 요청을 무조건 수락하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나요? 아닙니다. No.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먼저 이 협상의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이분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넘겼어요.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협상 결과를 보면 저는 진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겼어요. 약 150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결국 갑돌이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에 차를 사온 거죠. 어떻습니까?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셨나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 이 일생은 다 모든 순간이 바로 이 협상의 연속입니다. 협상. 계속 협상을 하게 돼요. 오늘 동영상 잘 보시고 과연 나라면 갑돌이의 상황일 때 어떻게 협상을 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도 협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공부하면서 협상의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생각 열림이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